지난 수요일 토트넘은 웨스트햄 원정에서 아쉬운 1대1 무승부로 승점 1점 획득에 그치면서 아스톤 빌라를 따라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맨시티 원정에서 패배가 유력했던 아스톤 빌라를 골득실에서 앞서면서 4위가 될 수 있었는데 승리가 아닌 무승부로 여전히 5위였죠. 하지만 월요일 새벽 2시에 펼쳐지게 될 노팅엄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게 다시 한번 4위를 차지할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에 그친 건데요. 전반전에 먼저 1대0으로 앞서가던 아스톤 빌라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득점하면서 2대0으로 편안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59분 장카의 만회골을 시작으로 10분 사이에 브렌트포드가 동점골과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오히려 점수는 2대3이 됐죠. 그나마 와킨스가 후반 80분에 재동점골을 넣으면서 최종 3대3으로 비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브렌트포드는 리그 16위의 강등권으로 지난 시즌 성적이었던 9위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전 1대4 패배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는지 발목을 제대로 붙잡힌 겁니다. 이미 골득실은 맨시티 덕분에 토트넘 쪽에서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는 노팅엄전에서 토트넘이 승리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아스톤 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로도 4위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오리 와키스 선수가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18골로 단독 2위까지 올라간 부분입니다. 참고로 기존 1위였던 홀란 역시 지난 토요일 팰리스전에서 한 골을 추가하면서 19골이 됐고요. 아스톤 빌라의 무승부가 토트넘 팀 입장에서는 4위 경쟁에 한숨을 놓을 수 있는 결과였지만 손흥민 개인으로는 득점왕 경쟁에서 더 뒤처지게 되는 경기였던 거죠. 때문에 이번 노팅엄전에서는 승리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멀티골 이상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노팅엄은 현재 리그 17위로 아스톤 빌라의 상대였던 브렌트포드보다도 한 단계 더 낮은 순위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토트넘과도 묘한 인연이 있는 팀인데 최근 맹활약 중인 브레넌 존슨의 원소팀이기도 하고, 아주 짧은 시간 토트넘을 지휘했던 누누 산투 감독이 소방수로 부임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노팅엄을 일부 리그로 승격시켰던 쿠퍼 감독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돌아온 존슨에 대해 칭찬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정작 이 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한 뒤에 며칠 뒤에 바로 경질됐죠. 그 뒤를 이어서 급하게 소방수로 투입된 게 다름 아닌 누누 산투 감독이고요. 어쩌면 쿠퍼 감독보다는 산투 감독이 토트넘을 상대하는 데 더 동기부여가 강할 듯한데, 2021년 7월 1일에 토트넘에 부임했다가 정확하게 4달 뒤인 11월 1일에 광속 해고를 당하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산투 감독은 이런 감정들을 경기에서 배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며 승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트넘으로 돌아와 그들을 상대하는 건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토트넘에서의 일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는 지금 노팅엄에만 집중하고 있다.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에서의 과거까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노팅엄은 리그 17위로 18위 루턴타운과 이제 승점 25점 동률입니다. 골득실에서 노팅엄이 앞섰기에 17위인 거지, 그게 아니라면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토트넘에 대한 복수심보다도 1부에서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이 먼저라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어쩌면 어설픈 복수심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살기 위해 간절하게 생존 본능으로 치는 발버둥인데, 엔지 감독도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노팅엄의 도전이 강력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노팅엄의 도전은 엄청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승점과 골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 현재 그들에게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노팅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내야 하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 라면서 결코 쉬운 승부가 아닐 거라고 확신했죠. 올 시즌 토트넘은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보다는 수비적으로 웅크리는 팀들을 힘겨워했는데, 산투 감독은 원래부터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노팅엄의 상황도 지키는 축구를 할 확률이 높아서 아마 이번에도 6탄 방어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이유는 토트넘이 노팅엄과 만났던 최근 리그 3경기에서 3전 전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 맞대결은 1999년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별로 의미가 있는 전적은 아니지만 최근 5경기까지 봐도 전승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재지변급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뜻인데,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서 토트넘의 승률을 무려 61%로 예측한 것도 그런 의미겠죠. 그 근거로는 올 시즌 노팅엄이 최근 리그 25경기에서 2승 7무 16패라는 암울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과, 반대로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홈경기 15경기 중에 11경기에서 이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후스코닷컴 역시 토트넘이 3대1로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토트넘은 최근 홈에서 열린 8경기 중에 7승을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도 익숙했던 모습처럼 노팅엄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역전승을 거둘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하면서도 동시에 선제골을 내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살짝 뼈아픈 얘기인데, 항상 선제골을 내준 다음에야 뒤늦게 시동이 걸려서 팬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관건은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나오냐 아니면 히샬리송 원톱에 손흥민 윙어 하냐인데요. 이번 경기도 손흥민 원톱 전술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직접 히샬리송이 다음 뉴캐슬전 때까지 쉴 거라면서 결장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현재 부상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엔지 감독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 존스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유일하게 문제가 있는 건 히샬리송이다, 지난 몇 주간 무릎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최선을 위해서는 이번 주말까지는 쉬고 다음 뉴캐슬전까지 회복되는 것이다, 히샬리송 말고 다른 선수들은 괜찮다라면서 히샬리송이 뉴캐슬전까지 쉬는 게 최선이라면서 웬만하면 결장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난 웨스트햄전 때처럼 손흥민 원톱에 베르노와 존스 윙어 3톱으로 나설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실제 기자들도 이 세 명의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엔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발전하고 있다. 존슨과 베르너는 지난 몇 주 동안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잘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공격 옵션은 아니다. 웨스트햄전 때는 더 나은 옵션이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서둘렀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움직임은 좋았지만 판단력이 아쉬웠다라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엔지 감독의 답변이고요. 그러면 이 조합으로 나선다는 뜻 같은데, 클루셉스키가 이번에도 벤치에서 시작하게 될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네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 역시 이번 경기를 토트넘 승으로 예측했는데,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대승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헤트트릭까지 기대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말에 손흥민을 내 판타지 팀의 주장으로 삼을 예정이다. 토트넘의 대승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헤트트릭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토트넘의 시즌 초에 보여준 활기를 잃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무려 4대1로 대승할 거라고 본 건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득점왕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게 손흥민의 멀티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BBC의 인간 문어인 서튼마저도 손흥민의 헤드트릭을 예상해 준 겁니다. 서튼 땡큐. 그나저나 토요일 경기를 훑어보니까 체력 문제고 뭐고 다 혈두더라고요. 토트넘도 쏟아 부읍시다. 이번에는 서튼의 기대대로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제대로 폭발시켜주리라 굳게 믿어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